예, 반갑습니다. 네, 앞에서 저기 좋은 말씀과 그다음에 이론적인 얘기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설명하기가 많이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는 이와 같은 순서로 말씀드릴 거고요. AI 머신러닝 AI가 뭐냐고 이제 앞에서 아주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AI가 우리 제가 같이 사는 제 아내의 머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부랴부랴 출근하다가 다시 엘리베이터 잡은 다음에 다시 되돌아가서 여보 저거 좀 줘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열쇠 좀 줘봐 이렇게 얘기 안 했고 제가 여보 저거 좀 줘봐 그랬는데 제 와이프가 물어보지도 않고 자동차 열쇠를 가져오는 겁니다. 제가 30년 정도 같이 살았는데 수많은 저의 습관과 시행착오 그다음에 삽질하는 것을 학습을 해서 그야말로 그 척 갖다 주는 것이죠. 거기에 사용된 뭐 데이터는 이를테면 시간 데이터, 그죠? 아침에 출근할 때라는 시간 데이터.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내지는 그 문 앞이라는 장소 데이터. 뭐 그다음에 제 습관 데이터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됐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제가 저녁 9시에 화장실에 앉아서 여보 저거 좀 줘봐 그랬는데 만약에 자동차 열쇠를 가지면 이제 큰일 난 겁니다. 그죠? 방금 전에 말씀했던 인공신경망 뉴럴이 고장 난 거죠. 전문 용어로는 치매라고도 하고요. 그러면 저는 뭐 할 수 없이 젖은 손이 애처로 뭐 이런 노래 불러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AI는 그 우리 사람이 휴먼 러닝 하듯이 기계가 똑같이 러닝을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림에서 IT 지도자들은 우리가 30년 전에 따따따 인터넷이 나오고 그야말로 인터넷 정보화 시대가 우리를 그야말로 세계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AI가 나오고 나서 그야말로 이제 또 한 번의 그런 정도의 지능 정보화 시대로 이렇게 탈바꿈하면서 그렇게 또 변화가 될 것이고 돼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I 얘기 나올 때 거의 항상 같이 따라 나오는 뭐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뭐 이런 메타버스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요. 이 기회를 빌어서 그냥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AI를 하려고 하면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것이 있는 거고, 그러면 빅데이터를 기왕이면 어디다 모을까 하다 보니 클라우드라는 곳에 모으는 것이 좋겠다. 내 PC에 갖고 있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들은 다 뭐 어디서 그러면 모을 수 있는 건가? 예, 뭐 모든 곳에서 그야말로 모든 에브리띵 에브리웨어에서 구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걸 다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모아야 되니까 IoT, IoE라는 개념이 연결된 거고 이렇게 연결된 거죠. 그렇게 해서 빅데이터 모아지면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빅데이터 분석하는 방법에 뭐 통계적인 전통적인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AI 머신러닝 방법이 있는 거고 그것을 응용하는 분야는 아주 다양한데 온오프 그야말로 온라인 오프라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실세계와 가상세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응용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또 역시 이제 메타버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또 출현을 하게 된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AI 모델을 개발하거나 활용하는 것도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어려운 과정이 AI 모델을 만들어야 돼요. 뭐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하면 풀이하는 방법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시험을 보는 상태, 정답을 맞춰야 되는 그 상태가 활용을 하는 단계, 머신러닝 오퍼레이션에서 MLOps라고 합니다. AI 기술이 응용되는 그 활용 분야는 크게 5가지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 뭐 전문가 시스템,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이는 부분이죠. 뭐 그야말로 의료 진단을 하거나 뭐 알파고가 뭐 바둑을 뜨거나 뭐 이런 부분. 근데 자연어 처리는 뭐 지금 챗GPT 때문에 너무나 잘 하시고 계시고 뭐 파파고나 인공지능 그 스피커 뭐다 같은 얘기고요. 데이터 마이닝, 그다음 빅데이터 분석해서 위험 관리, 위험 리스크를 예측하거나 시장을 부축하거나 예측하거나 뭐 그 회계 분석 통해서 시장 분석하거나 주가 예측하거나 컴퓨터 비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지 쪽 뭐 강아지인지 고양인지 뭐 정말 영상 인식 요즘 엄청 많이 하고 있죠. CCTV 지능형 CCTV 통해서
뭐 어떤 이웃 나라는 아예 뭐 모든 그야말로 개인정보 무시하고 다 받아들여서 뭐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관제한다는 소식도 있고요. 지능 로봇, 자율운행 자동차 이런 얘기 이제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왜 정부 공공에서 AI가 필요하냐? 조금 이제 좀 뭐랄까요? 좀 센 그림들을 좀 가져왔는데요. 블랙아이스라는 게 이제 얼음이 얼었는데 잘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터널 앞에서 사고가 나기 시작하면 44중 충돌, 이거 저 신문 기사에서 한 거니까 거짓말이 아닐 거예요. 최근 기사고요. 뭐 이런 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순살 아파트 얘기 뭐 많이 들으셨을 거고. 그다음에 은행의 금융권에서 잊어먹을 만 하면 한 번씩 뭐 500억, 600억씩 횡령한다는 사건 터지죠. 그다음에 뭐 보험 사고 맨날 터지고요. 여기에 무슨 법이 없고 매뉴얼이 없고 뭐 전문가가 없는 게 아니죠. 다 있지만 이런 사고 계속 터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직도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 있는 기술이 AI 빅데이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정보공공의 그 정부24라는 아주 그 훌륭한 민원 서비스 포털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거의 5천 건의 그 재증명 내지는 민원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너무 좋죠. 뭐 옛날엔 전입 이사 가고 전입 신고 한 번 하면 여기 가서 뭐 하고 저기 가서 하고 난리가 아니었는데 지금 다 모아놨기 때문에 인감 증명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증명서도 인터넷으로 다 발급 가능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 반대로 5천 건 이상의 민원 서비스를 모아놓게 되면은 아무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럼 들어가면 사실 나한테 맞는 서비스가 5천 개 중에서 어떤 건지 찾아가는 뭔가 좀 똑똑한 검색 시스템이라든가 제가 로그인 하자마자 내 나이나 내 처지나 기타 등등을 맞춰서 맞춤형으로 이렇게 앞단에 그런 것들이 노출되고 그러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맞춤형 서비스가 이제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또 역시 그러한 것을 지원하는 기술로 AI가 사용될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유사한 것으로 아이디스라는 정보 통합 연구 시스템 또 여기도 뭐 17개 기관, 20개 기관 이렇게 다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하셨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모아놓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내가 원하는 거 찾아가기가 쉽지 않을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점점 그런 부분들 일단 모으는데 성공했으니까 이제는 좀 더 맞춤형으로 내지는 똑똑한 그런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찾아와서 봐라가 아니라 내가 필요한 거를 알아서 보내주는 어떤 푸시 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중소벤처 24에도 마찬가지로 유사 그런 것들을 다 모아놨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그 좀 더 똑똑한 그런 서비스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세상과 사람이 그리고 시스템이 데이터 중심으로 엄청나게 무서운 속도로 변하고 있으니 우리도 이제는 좀 적응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정부 공공도 발맞춰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좀 자극적인 그림이지만 우리가 이 요강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럭셔리한 화장실로 바뀌고 있는 이런 시점에 우리가 아직도 뭐 저 옛날 뒷관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 말씀을. 너무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이번 정부가 인공지능과 데이터로 만드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표방하고 목표로 세우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제1의 추진 방향은 국민은 편리하고 정부는 똑똑하게라는 아주 멋있는 슬로건이죠.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은 편리하게 해주려고 하고 정부가 똑똑하려면 역시 AI 빅데이터로만 해야 된다. 우리 그냥 머리로만 공부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정부 공공의 그 AI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국내외 AI 빅데이터 그 서비스 사례들은 뭐가 있을까? 일단 AI 빅데이터 기술이 유용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새로운 사실. 그러니까 그냥 책에서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로 이게 기억해서 하는 그런 정도의 그런 어떤 가치 있는 발견이나 이런 것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샘플링을 해서 뭔가 통계 처리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몰랐는데 전수조사를 하거나 빅데이터를 갖고 돌려봤더니 이런 게 있었네? 뭐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좀 더 자극적인 예를 하나 들면 몇 년 전에 교육부가 8살이 됐는데도 학교 안 오는 아이들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다니다가 3개월 이상 장기 결석한 애들을 전수조사하고
전화만 한 것이 아니라 집으로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우리들이 기억하는 것처럼 이미 그 부모에 의해서 학대당해서 죽어 있는 아이들이 있었고, 내지는 하여튼 너무 말하기도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전수조사의 힘이고 빅데이터의 힘입니다. 샘플링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맞춤형 서비스, 상황에 맞게 아니면 처지에 맞게 내 수준에 맞게,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게 또 중요한 겁니다. 늘 우리는 모아서 데이터 1년에 한 번 처리하고 하는 배치 처리에 익숙해져 있는데, 요즘 같은 시대는 그야말로 실시간으로 버스 시간도 안내해주고 기타 등등 실시간 대응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AI 빅데이터가 아주 잘합니다. 그 다음에 과학적인 의사결정. 우리들의 통찰력도 믿어야 되고 경험도 믿어야 되고 좋지만, 거기에 데이터가 같이 합해지면 훨씬 더 스마트한 결정 경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도 엄청 뛰어나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인공지능 스피커라든가 파파고라든가 그다음 챗GPT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요. 어제 오늘 챗GPT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저도 작년 말에 제가 무슨 프로젝트 하는 게 있어서 조금 시작하다가 올 초에 그 3월 며칠이죠. 3월 11일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때 챗GPT 3.5 나올 때쯤에 저도 이제 써보는 기회가 있었는데, 보고서를 쓰는 시점이어가지고 그 보고서에서 제가 쓰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은, 제가 3달 걸려가지고 소위 말하는 연구해가지고 쓴 보고서에 이렇게 아이템 중에 내가 5개를 썼으면 얘가 3개는 똑같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라기도 하면서 뭐야 제 수준에 대해서 의심도 하고, 아니면 걔 수준을 의심해야 되는, 챗GPT의 수준을 의심해야 되는 건지 내 수준을 의심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많이 놀란 적이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Seeing AI라는 그 시각 장애인을 도와주는 또 이거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얘를 갖고 다니면 그야말로 그렇게 앞에 이렇게 카메라 들이대면 지금 내 몇 달러짜리 갖고 있다는 거 알 수 있고, 앞에다 비추면 앞에 내가 아는 사람 누가 친구가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등등 할 수 있고요. 외국어 번역이나 인공지능 비서 이런 부분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거고, 국외의 공공 분야에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미국에서는 예를 들면 화재 예측을 한다든가, AI 빅데이터가 잘하는 게 아까 예측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특정 서비스, 암이나 이런 영상, 요즘 영상의학과가 인기가 있네 없네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인공지능이 더 잘한다 이런 소리 나오니까, 물론 최종적으로는 의사가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곳에 AI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납세자를 위한 음성 보시나 이런 것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우리나라도 이제 홈택스라는 것이 있고 저도 잘 사용하는데, 이제 가끔씩 보면 메뉴를 이상하게 이렇게 못 찾을 때도 있고 좀 이렇게 불편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렇게 옆에서 이거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지원을 해줄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싱가포르나 이런 데도 예를 들면 채용 정보, 요새 일자리나 이런 구직 이런 거 중요하니까 그 맞춰서 개인 맞춤형으로 채용 정보를 AI 기반으로 지원해주는 플랫폼을 서비스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법 분야의 전 과정에서 AI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AI 얘기가 나올 때 사법 쪽에서, 법 쪽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이 채택하지 않고 있지만, 잘할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그 분야이기 때문에 중국은 약간 그런 쪽에서는 앞서서 이제 가는 것 같고요. 덴마크는 이제 유럽 쪽은 아무래도 이제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재활용 플라스틱 분류하고 이러는 거를 이제 사람이 안 하고 AI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우리나라도 열심히 지금 따라가고 있고, 어떤 건 선도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부 같은 데서 문화복지 누리 카드 이용해 가지고 그야말로 복지 카드를 제대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 이걸 어디다 사용하면 좋은지 추천도 해주고, 또 특허 정보를 자동 번역도 해주고 이렇게 가이드 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 또 지방자치대나 그 정부 기관에서도 대전 광역시나 이런 데라든가 CCTV, 지능형 CCTV를 이용해 가지고 중간에 사람이 실신되어 있는지, 혹은 미아가 지금
아이가 길을 엄마를 못 찾고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도 자동으로 센싱해가지고 이렇게 사람 보내가지고 이렇게 케어해주고 하는 뭐 이런 것까지 인공지능이 손을 뻗고 있고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주식회사 위세하이텍에서도 아까 화면에서 뭐 동영상도 약간 있었지만 인공지능 모델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노코딩으로 파이썬 코드 할 줄 몰라도 그냥 클릭만 하면은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툴이 있는데요. 그것을 이용해서 다양한 그런 AI 모델과 서비스 정부 공공기관에 개발을 한 적이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보험료 부당 청구라든가 고객 행동 개인 맞춤 서비스라든가 로고 분석해가지고 선호 아이템을 예측해서 추천해 준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뭐 오늘 이 주제 발표를 하려고 준비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것 중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 주차 구역이 퍼센트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는 아파트에 무려 제 에리어에 우리 동고 근처에 무려 장애인 주차 구역이 7개 있습니다. 7개 있고 전기차 충전하는 게 2개 있고 9개가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제가 1년을 계속 모니터해 봤는데 장애인 주차에 2명만 세웁니다. 어떤 데 1명 세우고 5개는 매일 놀고 있는 겁니다. 365일. 민감한 문제라 제가 건드리기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국토교통부에서 한 번은 데이터 기반 행정할 때 데이터잖아요 이게. 7개 중에 5개가 놀고 있는 게 데이터니까 그 데이터 기반의 행정을 할 때 뭐 예를 들면 그거 5개 중에 4개 정도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는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뭐 그런 어떤 유연한 정책을 편다든가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냐. 뭐 이제 데이터 기반은 그런 것도 데이터 기반이 될 수 있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5분 남았다고 막 하셔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고령화 시대 중증 환자 뭐 6개월씩 병원에 입원만 하면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집에서 하지만 원격에서 그야말로 디지털 트윈과 AI 이용하고 하면은 입원한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지 않냐 하는 것도 이제 제가 제안을 드린 거고. 그럼 어떻게 추진할까? 어떻게 효과적으로 추진할까? 우선 조직의 데이터 역량을 강화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1차적으로 그 노력의 마인드를 표현하신 거죠. 공부하겠다는 거죠. 나 역량을 강화시키겠다. 그래서 이 행안부에서도 이런 거를 지금 하려고 하고요. 제가 어느 정도 역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좋은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알 수 있으면 분석 과제를 개발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분석 과제 발굴만 해도 아주 잘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뭘 할까를 결정하면 이제 어떻게 할지는 솔직히 돈 주고 시키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회사에 머신러닝 툴을 사서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AI 허브 요즘 엄청 많이 데이터 댐 사업하고 그래가지고 데이터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잘 활용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는 인프라 확보해야 됩니다. 빅데이터 분석하는 기반, 그 다음에 실시간 데이터 중요하기 때문에 IoT 센서를 활용하는 기반, 그 다음에 로그 데이터 정말 잘 사용해야 됩니다. 로그 데이터만 잘 활용해도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AI 모델을 개발하는 게 제일 어렵다 그랬는데 얘를 잘 하려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게 AI 모델 개발하는 건데 AI 모델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이게 사실은 뭐 하이퍼 파라미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가지고서는 밤새워야 되고요. 또 모델은 이걸로 해야 될지 저걸로 해야 될지 뭐 그거 선택하느라고 또 이틀 밤새워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피처 엔지니어링이라도 또 변수를 뭘로 쓰고 어떤 변수를 더 웨이트를 주고 어려운 일이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런 거를 이제 저희 위시하이텍에서도 이제 자동으로 클릭하면 그 과정을 자동으로 해결해 주는 그런 툴이 있어서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요거는 이제 제품 소개한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30년 전에 인터넷 들어왔을 때 모든 것이 IT로 변화되고 모든 산업에 IT가 적용되면서 그야말로 정보화를 잘 추진했다 그러면 이제는 AI 빅데이터가 전 산업 전 부처의 모든 서비스와 시스템에 적용되고 융합돼서 그야말로 디지털 전환이 돼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한 이제 구체적인 그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이제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거죠. 밑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위에서 나는 모르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힘든 거죠. 모르시면 돈으로라도 지원해 주시고 조직으로라도 지원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디지털 퍼스트라는 마인드 확산시키고 경영 목표에도 AI 빅데이터 추진 계획을 집어넣고 인프라를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나 조직적으로 역량을 강화하시면 훨씬 더 추진하기에 용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는 그야말로 중요하다고 지금 계속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의사결정,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맨 오른쪽 밑에 있는 인간의 지능과 또 비디지털적인 그런 정보를 융합한 그런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디시전하는 이제 그런 모델을 지원하시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AI는 완전한 디시전 메이커가 아니라 서포트, 지원하는 체계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주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